개장 전 글로벌과 국내 이슈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글로벌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30일간 국가 전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2022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1월 CPI가 5.1%를 기록해 19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3나노미터 공정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올해 새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10년 넘게 진행해온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합니다. 네, 오늘도 단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첫 번째 상단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유가라든지 원자재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지금 유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한 이슈들이고요. 그 안에 이면에서의 어떤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그게 더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처음 얘기할 내용은 인플레이션 수치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1월 달에 5.1%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 9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인데요.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자그마치 28.8%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이 한 2.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ECB에 따르면 양적 완화를 멈추기 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숫자에 있어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밀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증시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요, 이 긴축의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가 있겠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유럽 쪽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즈 은행이라든지 뭐 테드 베이커, 아스틴 마틴, 스텔란티스, 푸조, 다원 등등이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 증시를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종 ETF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상승 여력이 저희가 지금 뽑아봤는데 독일 닥스 지수라든지 유로스탁스 50, 프랑스 칵스 지수, 네덜란드 AX 지수, 영국 푸치 지수들의 상승 여력이 다 20%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이 글로벌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 글로벌 투자 금액 중에서 10% 정도를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ETF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 닥스를 추종하거나 여러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런 쪽 중심으로서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유럽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 여력이 지금 시점에서 충분하다라는 부분은 포인트로 또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뉴스. 일단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양광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다 뭐 중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이 올해 태양광 증설 규모가 역대 최대가 전망이 된다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굉장히 강한 어떤 이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 태양광 협회 CPIA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은 발전 용량을 75에서 90기가와트 정도 올해 추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작년에 추가한 게 54.93기가와트니까 이것보다 최소 37%, 높게는 64%나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능력이 306기가와트였고요. 지금 또 100기가와트를 고비 사막 근처 서부 사막지대에 추가로 늘리고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연 증설량을 83에서 99기가와트, 전 세계가 232에서 286기가와트니까 상당히 큰 규모를 가져가는 것이죠. 또한 폴리실리콘 생산량도 50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늘릴 거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입, 석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국가별로의 여러 가지 태양광 모듈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여기 한번 리스트를 올라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융기실리콘이라든지 쭉 보시면 1등부터 5등까지 또 밑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 기업이고요. 이런 대표 10개 기업이 전체의 9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연히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보시면 글로벌 투자 비중의 35%를 하고 있습니다. 2,660억 달러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인데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규모의 경제에 맞춰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과 ETF의 상승 여력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캐네디안 솔라, 엔페즈 에너지는 미국 회사고요. 진코, 융기실리콘, 지셀 폴리, 다초, 통이 다 중국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가 퍼스트 솔라가 올라옵니다. 만약에 종목 투자가 어렵다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TAN이라는 ETF가 있어요. TAN이요? 예, 이것이 태양광 ETF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와 업종을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중국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업체와 ETF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선 중국이 그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캐네디언 솔라는 캐나다 기업인가요? 네, 캐나다 기업인데 중국발입니다. 예, 중국발 캐나다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높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 통해서 전략 세워보죠.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TNC가 시가 배당률 10%에 육박하는 통 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자, 일단 오미크론 뉴스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배당 뉴스, 종목 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이제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단 최대 주주인 최기욱 회장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 지분은 20.61%입니다. 약 한 294만 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9억 정도 조금 안 되는 배당금을 포기한 셈인데요. 배당을 포기한 이유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참고로 작년에는 한 주당 630원의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시가 배당률 1.3%였는데 사실 이번 배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주 친화 정책 수준을 넘어서 좀 의미가 있는 배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상장 적격정 실시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이유도 너무 많은 회사 돈이 횡령이 되었고 그 부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번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이제 현재 유동성에 문제 없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체도 상장 적격성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가 사실 근데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웬만하면 저는 좀 빨리 풀려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준비해봤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장 폐지 가능성은 더 낮으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도 배당이지만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효성 TNC입니다. 5만 원 대박 베팅을 했어요. 10%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TNC가 이제 배당금을 작년 대비해서 10배 규모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작년 호실적을 고려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주당 5만 원을 배당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시가 배당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주요 상장사 중에 최고 수준이 이제 9.3%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일 높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증권이 7.7%를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작년에도 배당이 주당 5천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0배로 늘렸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8조 5,96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4,237억 원을 기록했고 YOY 따지면 매출액은 6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34.1%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요가복 그리고 이제 골프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판덱스 수요도 함께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참고로 스판덱스는 요가복 등 주요 이제 애슬레저 룩에 이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효성 TNC가 만든 제품이고요. 이에 따라서 효성 TNC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저점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느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이후를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정도 시점에서 좀 관심으로 넣으시고 공부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들어가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당은 이제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이 아닌 거죠. 배당을 못 받을 것 같고 아마 올해도 근데 배당을 좀 제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쵸.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남는 게 많은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배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줬으니 올해도 좀 배당금을 넉넉하게 줄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는 효성 TNC에서 짚어봤습니다. 배당 뉴스 오늘 좀 자세하게 확인해봤고요. 자, 전략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급락 마감을 했고 하지만 원자재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국내 증시는 지난주부터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감지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유동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점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상승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악재가 시장의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거의 한 달 전에 들여다봤었을 때 한국 증시로 보면 코스피 2,700, 코스닥 870 정도가 많은 악재를 반영한 지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쨌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IT라든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 또 이 중국으로 들여다보면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유럽을 보면 결국 지수별로서 국가별로서 경쟁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글로벌 투자 비중에 있어서 미국 쪽을 한 70% 그리고 유럽 쪽을 한 10% 들고 가는 글로벌 전체로서 선진국의 투자를 한 80% 하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팩트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원달러 환율 굉장히 안정적이죠. 생각보다 안정적인 원화 가치 그리고 고요한 달러 인덱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